적 분석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전지구적인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과적으로 오르는 섹터와 내려가는 섹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위험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기회도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지는 않고 썸네일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 속에 중요한 부분들을 넣어 놓기 때문에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조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지수는 방향이 하방을 향하고 있고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긴 시계열로 볼 수 있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상승이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당연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수들이 상승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한 500포인트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5%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0%가 올라가는 이러한 식의 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한 5에서 많게 잡아도 10% 이내의 상승 여력을 남겨둔 상태에서 막바지 랠리를 연말까지 정도만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희에 빠져 있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를 1일 단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긴 시계열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월봉으로 우리가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는 상승의 에너지 자체가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대선이라는 이벤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역시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상승이 이렇게 많이 나온 상황에서 대선이란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확 에너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올라있는 상황에서 대선이란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 미국의 호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번 딛고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반도체 역시도 동일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간, 월간으로 보더라도 단기평 자체를 올라서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MACD로 볼 때도 긴 시계열상으로 하방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간으로 본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긴 시계열 투자에서 보았을 때는 많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전체적인 지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시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특정한 섹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수 자체로 보았을 때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1%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으로 바로 전환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부분들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당선이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려놨던 주가 그리고 부양책 등으로 띄워놨던 주가 자체가 고점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에서 대선이란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올려가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폭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올라갈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보다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랠리를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섹터나 종목들이 상승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폭등의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대부분이 제목만 기억을 하시고 영상의 썸네일보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종목과 섹터를 공략을 하게 된다면 폭등의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찍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올라갈 여지가 있는 종목들, 러셀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폭등의 구간이 아니라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가 월봉으로 보았을 때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이 위쪽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어제 15% 가까운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차트 속에 미래에 대한 심리가 반영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강조를 드렸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러한 차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위쪽을 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각자가 가진 종목들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인텔 같은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단부에서 아랫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 라인이 존재하는 $30 초반까지는 충분히 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그러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랠리가 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긴 시계열상으로 보았을 때는 언제 꺾여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M7 같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하단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에너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는 게 저는 더 적합한 투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보다는 테슬라나 인텔처럼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에너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함께 수익 실현에 대한 압박들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염두를 해두시면서 미래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대통령 자체가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인 기업가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산업군에 있어서 옥석을 한번 가려주시면서 거기에 더해서 차트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신다면 더 성공적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러한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메타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구간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은 텐베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선택을 함으로써 조정에 있어서도 빠른 반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수로 보았을 때 랠리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높은 위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조금 덜 오르면서 대선 이후에 방향을 전환하는 종목들을 발굴해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올라가는 섹터들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원자력이라던가 방산이나 이러한 측면들은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반해 전체적인 지수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 좋은 예시예요. 그러면 1억이 넘은 지금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가느냐, 그거는 리스크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미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호재가 실현이 되면 이제 세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차라리 조심을 하면서, 자, 이렇게 테슬라처럼 어떻게 봤을 때 시세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을 노려주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2배, 3배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높긴 하지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멤버십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부에 있는 중요한 얘기들,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라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시나리오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시장을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장 오르고는 있지만 대비할 부분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는 어디인가, 좀 더 세부적으로 투자에 접근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안전한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재나 위험들이 향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신중한 투자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향후 4년 동안의 기대감을 대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안고 올라갈 수 있는 출발하는 종목들을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전처럼 관성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폭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